저는 원래는 요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요리학원 관련이 없는 직종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땐 요리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했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6, 7년 정도 하다가 우리 안지가 얼마나 됐죠? 한 저희가 반년 좀 넘었죠. 그죠? 이제? 네, 처음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재호 씨가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았고 맞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 그죠? 그쵸. 저는 원래는 요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요리학원 관련이 없는 직종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땐 요리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물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부모님의 반대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맞아요.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했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6, 7년 정도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번쯤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작년이니까 34살이었으니까 34살. 네. 한국 나이로 34살이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 요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뭔가 인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그때 구독하고 있었던 해삼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셰프님의 옛날 영상들을 좀 보다가 뭐 셰프로 지내면 장점, 단점 뭐 이런 맞아요.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보다가 우연히 댓글란을 봤는데 거기에 메일을 적어 놓으신 걸 봤는데 그 메일을 적어 놓으신 것도 대댓글이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어떤 분의 약간 고민을 좀 맞아요. 여쭤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메일을 노출을 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그래서 어느 영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영상을 다시 다 눌러보면서 그 메일을 찾아냈어요. 제가 그때 조회수를 하나씩 더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때 내가 채널 정보에 이제 메일을 한동안 안 넣었다가 맞아요. 1만이 되고 나서였나? 그때부터 이제 해삼 메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연락할 길이 마땅치 않죠. 댓글 말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좀 길게 썼어요. 맞아요. 이런 고민들이 있고 늦은 나이에 요리라는 분야로 새롭게 시작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냐, 뭐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고 메일을 썼는데 생각보다 답장이 빨리 와서 놀랬고 그때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달 안 됐었고 저는 그런 메일이 가끔씩 오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분들의 진로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놓인 분들의 그런 메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남이 이어졌죠. 맞아요. 무슨 역이었죠? 연신내역이었나? 네, 거기 앞에서 신내역에서 만났죠. 겨울이었는데 제가 바이크를 타고 추운데도 가서 바이크 주차해놓고 딱 봤는데 멀리에서 멀뚱멀뚱 서 계시는 분이 보였죠. 맞아요. 재호 씨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자마자 밥 먹자고 우동 먹으러 갔죠. 그래서 우동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커피숍 가서 네.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 나왔죠. 그렇죠. 좀 깊은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서 재호 씨가 이전에 어떤 일을 그래도 했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20살로 돌아가면은 저는 실내 건축을 전공했어요. 실내 건축을 전공해서 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었고 또 남자로서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 사실 이미 1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랬었고 졸업 후에 경험을 또 해봤고 남자로서 디자이너의 삶보다는 사회에서는 뭔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을 관리해주는 거를 원했고 그런 부분이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마케팅 광고대 행사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어떻게 좀 이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좀 패션 액세서리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MD로 근무를 했고 그 MD 경력이 우연찮게 잘 풀려서 그 이후에 아이템만 바뀌어가면서 뭐 화장품을 하고 애견용품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 직장에는 그래도 나름 규모가 좀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래도 유니콘을 갈 수 있는 정도의 회사에 한 1년 정도를 재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셰프님 밑에서 열심히 펜을 돌리고 있죠. 와, 정말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6년, 7년 동안 다른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음에 걸리는 그쵸. 요리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리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목표라던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7년, 6, 7년이라는 경력직을
부수고 요리 밑바닥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있어서 어떤 동기 또는 목표가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재밌는 거를 찾아갑니다. 재밌는 거.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지내왔는데, 뭐 저도 무일푼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급여와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일에 대한 나의 흥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맞으면 저는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사람과 돈이 좋았기 때문에 일이 맞지 않았지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도 적절한 연봉과 그렇죠. 괜찮은 사람들 네. 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웠던 거네. 그렇죠. 근데 요리라는 정말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던 걸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동기는 정말 재밌어요. 아, 정말 그게 단순히 뭐 노는 재미 이런 재미가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다는 거를 좀 알게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더더욱이 요리라는 게 단순히 뭐 레시피를 알고 뭐 재료 준비를 하는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엔 제가 살아오면서 배워온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다 접목돼가지고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한테는 계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분야고, 또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요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뭐 짧은 목표, 긴 목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 봤을 때. 네, 멀리 바라봤을 때. 정말 단순히 1, 2년 내에 내 가게를 차려가지고 그냥 나는 내 요리하는 걸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셰프가 될 거야, 나는 많은 밑에 쿡들을 거느린 셰프가 되겠다, 뭐 이런 목표도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뭔가 내가 내 요리를 하면서 이 삶을 살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나의 라이프가 되게 요리로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나의 인생과 접목되는 그런 목표들이 생기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요리가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괜찮은 수단이 이제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주방을 맡아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계기로. 근데 마침 우리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력을 필요로 했고, 그 과정에서 재호 씨가 다른 데서 요리를 맞아요. 막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아닌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죠. 맞아요. 그 전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상호명을 말하긴 그렇지만 안 좋았던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일단 제가 가려는 방향성과 투입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요리 실력을 키우고 제가 레벨업이 되고 더 많은 요리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식이 쌓이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보다 10년이 어린 나이라면 주저없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스킬을 쌓고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 파트에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를 더 흥미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알고 싶게 만들어주는 동료들도 중요하겠고 그거에 대한 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기술을 가진 또는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마음이 급했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그래서 몇 곳 연락 온 곳 중에서 한 곳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선택을 했었고, 근데 직접 겪어보다 보니 나한테는 더 핏이 맞는 직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마침 그때 셰프님께서 연락을 한번 주셨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서 셰프님께 연락을 드렸죠. 문자로 했고, 그러면은 한번 면접 보러 와봐라. 네. 그래서 면접을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래도 한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유명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면접을 받고 또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또 저를 택해줬죠. 미슐랭 이기신 분입니다. 아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일한 지도 재호 씨랑 같이 일한 지도 3개월이 돼가나요? 4개월? 4개월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돼가고 있죠. 같이 일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기에 진짜 제가 아는 것들, 제가 느낀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네.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건 적건 다른 분야에 계시거나 또는 요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긴 한데 겁도 나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쵸. 그러한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언 아니면 조언 그런 네. 것들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조언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서 온 분야였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오겠다라는 마음을 정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대신에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정말 책임지는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와서 일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저도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뭐 힘들 땐 힘들죠. 근데 그 힘듦이 단순히 육체적 힘듦이라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사실 요리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육체적 힘듦을 다른 방향을 통해서 잊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리가 그런 분야인 것 같고 네. 정말 바쁠 때 셰프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바쁠 때가 차라리 덜 힘들다. 맞아요. 한가하면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집중했을 때 육체적 힘듦보다는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뭔가 이런 집중이 그쪽에 쏠리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리라는 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 요즘 주방 구인이 잘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정말 코로나 이후로 네. 뭐 제가 있었던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네. 저희도 정말 힘들었고 근래까지.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넘어오긴 쉬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도 열정만 보이면은 채용을 해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정말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요리로서 어떤 걸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요리가 하고 싶은 건지 장사가 하고 싶은 건지 이건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인데 몇 년 전 뭐 코로나 전부터 해서 약간 유행같이 요식업 트렌드가 맞아요. 빠르게 배운 약간 캐주얼하고 또 약간 유행의 흐름에 맞는 음식을 작은 가게를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보여주고 또 붐업이 되고 약간 그런 어린 셰프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뭐 그들은 그들의 요리를 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요리가 하고 싶다는 분들은 정말 나의 어떻게 보면 명성? 이런 부분과 좀 연관이 있겠죠. 나의 스킬을 디벨롭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레스토랑, 미슐랭 1, 2, 3 이렇게 가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은 분. 저희 주방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셰프가 되고 싶은 분.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고인의 목표일 뿐이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셰프가 되는 것보단 장사를 하고 그렇죠. 싶은 거에 네. 가까운 거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서 이 분야에 있을 건지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요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최고의 셰프, 뭐 미슐랭 스타를 따는 그런 권위 있는 셰프가 주 목적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장사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지만 장사 쪽으로 치우치더라도 지속적인 공부와 그렇죠. 네. 이 현장에서의 경험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경험들이 쌓이면 스킬은 늘지 몰라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가치라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딱 정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유튜브를 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공부는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나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채널을. 지금은 아직도 작은 채널이지만 저 또한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사업적으로나 유튜브적으로나 가보고 싶네요. 그런 목표, 정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이런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래 정점에 서서 또 이때를 회상하며 얘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인터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